오늘은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이제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그 섀도우 뱅킹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어, 정의를 하자면은 과거 그 상업은행이 주도했던 그런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제 정부의 통제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들이 없었지만,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지기 직전의 상황을 보면 이 투자은행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 상업은행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대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이 더 이상 중앙은행 통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섀도우 뱅킹,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림자 금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증권화 현상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고, 증권화 현상이 뭔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상업은행이 주도하던 그 뱅크 파이낸스 시스템이 투자은행이 주도하는 마켓 파이낸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뜻인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CDO, CMO 같은 복잡한 형태의 장외 파생 상품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그림자 금융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상업은행이 주도하던 과거의 그 은행 시스템을 우리가 뱅크 파이낸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뭐 저는 지금 경기도 성남 지역에 사는데 제 직장도 거기고, 거기에 있는 예금자들이 역시 그 지역에 있는 이 CB라는 게 커머셜 뱅크예요. 그러니까 상업은행이란 얘기죠. 이게 상업은행이에요. 상업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밀리언 예금을 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을 보면서 대출을 해줘서 이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데나 대출을 해주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이 돈을 대출해주는 사람이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집을 담보로,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 론이 바로 모기지 론이에요. 부동산 담보 대출.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재무 상태표라고 그러면 자산에 모기지 론이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모기지 론이 자산에 $1밀리언 이렇게 다 잡혀 있고, 예금을 영어로는 디파짓이라고 합니다. 예금 $1밀리언이 여기 또 잡혀 있고, 부동산 담보대출 $1밀리언 잡혀 있고, 근데 예금에서는 5% 이자 주고 대출에서는 10% 이자 주면 그 예대 마진 먹겠죠. 대신 요 부동산 담보 대출로 나간 요 자산 관리를 누가 해요? 이 상업은행이 직접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야반도주하고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해 줄 때도 신중하게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갚을 사람인지를 확인해서 대출을 해주고, 대출해준 후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죠. 속된 말로 돈 떼어먹고 뭐 어떻게 못하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과거에 상업은행이 주도하던 뱅크 파이낸스라고 하고, 이런 것이 과거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업은행들은 또 중앙은행의 보호를 받고, 중앙은행은 또 뭐 여러 가지 규제를 주도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미국의 경우는 이게 80년대까지 이런 식의 시스템이 70년, 80년 하여튼 뭐 이때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게 투자은행이 주도하는 마켓 파이낸스 시스템으로 90년대 들어오면서 8, 90년도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켓 파이낸스가 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큐리타이제이션이 뭐냐. 자, 이게 투자은행이에요. 투자은행은 영어로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IB 합니다. 얘네들은 성남 지역, 뭐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전국적으로 해외까지 이렇게, 우리나라는 IB가 그렇게 뭐 발달된 그 투자은행이 많지가 않으니까 미국의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IB가 미국 도처에 있는 상업은행에 그 1밀리언짜리 모기지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000개를 사들였다. 그러면은 그걸로 모기지 풀을 만들어요. 왜 풀을 만드냐면 그 모기지 풀을 별도의 회사, Special Purpose Entity, Special Purpose Vehicle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별도의 회사로 만드는 이유는 골드만삭스 본 회사가 이런 거 떠안았다가 문제 생기면 그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별개의 회사로, 물론 이게 뭐 바젤의 그 어떤 규제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별개 회사로 만들어서 그 1밀리언짜리 모기지를 1000개씩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1빌리언이 되겠죠. 그 모기지 풀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시큐리타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상업은행의 자산의 그냥 항목으로 갖고 있었던 것을, 그거를 증권화 시켰다는 거야. 어떻게? 투자은행이 이걸 여러 개를 사들여서 풀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증권을 만들어서 파는데, 이 과정이 시큐리타이제이션, 증권화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게 미국의 뭐 그 주요 기관 투자자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 모기지 시큐리티가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90년 넘어오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처음에는 단순한 형태의 모기지 증권이 굉장히 고객화됩니다. 그래서 CMO, CDO 등의 일종의 장외 파생 상품인데 고객화된 그런 상품들이 팔려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 중에는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뭐 보험회사 연기금이 있고, 또 위험 부담을 떠안고 기꺼이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길 원하는 해치펀드나 투자은행 같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게 획일화된 모기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고객화된 상품을 판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시장을 통해서 이 증권이 팔리기 때문에 증권화를 통해서 이거를 마켓 파이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팔리는 상품들이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정교화된 그 장외 파생 상품들, CMO, CDO 같은 것들이 팔려요. 아시겠죠? 이런 식의 시스템은 요 SPI라는 이 별도의 별개 법인은 중앙은행 통제 밖에 있거든요. 통제를 안 받아요. 그리고 이 상업은행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한테나 모기지를 팔고, 그리고 IB한테 어느 정도 수수료 먹은 다음에 떠넘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이제는 더 이상 상업은행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IB가 하느냐? IB는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증권화 해가지고 전 세계 투자 고객들한테 팔리면 뭐 전 세계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결국은 그 부담을 떠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갖고 있는 모기지 증권 그거를 고객화하고 일종의 그 세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작 주택담보대출을 해간 사람이 돈을 제대로 갚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전 검사도 할 이유가 없고 사후 통제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과정에서 위험이 상대방으로, 이거를 그 toddler in the pool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는데, 풀장에
그 위험한 터들러, 그 한 뭐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위험을 여러 풀장에서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그 위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 서프라임 모기지 전, 그리고 또 금융 위기 전에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상업은행뿐만이 아니라 무슨 SNL 뭐 그 밖에 또 많은 또 뭐 정부 관련 기관도 있고 그냥 모기지를 해줘서 그 주택을 살려고 그러는 그 과정에서 주택값도 오르기도 하지만 모기지 대출을 해주고 아무한테나, 그래서 뭐 닌자론 같은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아무한테나 대출을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기지 자산을 누구한테 떠넘겨요. 투자원한테 팔고 수수료 받고 팔면 되니까 내가 뭐 그렇게 엄격하게 심사해서 대출 심사해가지고 대출해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수수료만 먹을 생각하고 대출해주고 조금 수수료 얹어서 팔아버리고 이런 식의 시스템. 그거는 아이비도 원했던 바죠. 왜냐하면 아이비도 그거를 여러 개를 모아서 모기지 풀을 만든 다음에 또 팔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이 증권화, 시큐타이제이션이고 마켓 파이낸스였다. 왜? 이게 시장에 결국 그 증권이 팔리니까. 자, 이게 바로 뭐다? 섀도우 뱅킹. 정부의 통제를 안 받는 그림자 금융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